2014년 12월 28일 에어아시아 QZ850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55명의 승객과 유법명의 승무원을 태운 이 항공기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군도를 가로지르는 인기 노선이었죠. 평범한 일요일 아침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고 즉각적인 답변 부재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증폭시켰습니다. QZ801편의 실종은 항공여행의 변덕스러운 특성과 삶의 허프레질리티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안정성으로 유명한 항공기 에어버스 A320-200은 자바해 상공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은 커져만 갔습니다. 항공업계 또한 당황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갖추고 경험 많은 조종사가 운항하는 최신 항공기가 어떻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을까요? QZ 501편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답을 찾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자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에어아시아 QZ801편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5시 35분에 수라바야의 주안다 국제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2만 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 이리얀토 기장과 에어아시아에서 2,000시간 이상 비행한 레미 엠마누엘 플랫을 부기장이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비행 초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항공기는 순항 고도인 32,000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륙 후 약 37분이 지난 오전 6시 12분 이리안토 기장은 자카르타 항공 관제소에 연락하여 계획된 비행 경로에서 벗어나 38,000피트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방에 있는 거대한 노을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항공 관제소는 해당 고도의 혼잡한 항공 교통으로 인해 처음에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몇 분 후인 오전 6시 17분 항공기는 항공관제소와 마지막으로 교신하여 34,000피트까지 상승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며칠 동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으로 바뀌고 QZ801편과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자 비행기가 실종되었다는 끔찍한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미국 등이 참여한 다국적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신속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선박과 항공기가 자바해의 광활한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거친 파도와 좋지 않은 시야로 인해 작업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비극의 첫 징후는 2014년 12월 30일 QZ 버리치오 01편의 것으로 확인된 잔해가 자바해에 떠있는 것이 발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여러 승객의 시신과 함께 잔해가 발견되면서 최악의 미필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QZ801편이 추락했고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그 후 초점은 희생자들의 유해를 수습하고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인 항공기의 블랙박스 비행 기록 장치 및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를 찾는 데 맞춰졌습니다. 네 번째 섹션 기술적 요인과 인적 요인 규명. 에어아시아 QZ801편 추락 사고 조사는 인도네시아, 프랑스, 싱가포르, 미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회수하여 중요한 데이터를 얻었고 이를 통해 조사관들은 비행기의 마지막 순간을 재구성하고 비극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항공기 비행 제어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러더 트래블, 리미터 유닛 RTLU의 오작동이 추락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RTLU는 항공기 러더의 움직임을 제어하여 안전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QZ801편의 경우 RTLU가 오작동하여 러더가 진동하고 항공기가 실속 상태에 빠졌습니다. RTLU 오작동이 중요한 원인이었지만 조사에서는 추락 직전 조종사의 역할도 지적했습니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조종사의 행동이 결국 상황을 악화시켜 항공기 통제력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섹션 162명의 영혼을 애도하는 세계. 에어아시아 큐제 850 1편 추락 사고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대부분이 인도네시아인이었던 16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고는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를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확인한 유족들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애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색 및 구조 작업에 참여한 국가들은 희생자들을 수습하고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애도의 메시지를 보내 연대를 표하고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고립된 국가인 북한조차도 애도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이러한 비극 앞에서 인류애를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례적인 행보였습니다. 여섯 번째 섹션 항공계의 파장과 개혁. 에어아시아 QC801 편 추락 사고는 항공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안전 절차와 규정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RTLU 오작동과 관련된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에어버스 A3220 항공기의 해당 부품에 대한 정밀 조사가 강화되었습니다. A320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은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검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유지 관리 절차를 시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번 추락 사고는 기술적인 측면 외에도 조종사 훈련 및 승무원 자원 관리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기술적 오작동을 해결하려는 중요한 순간에 조종사가 보인 행동은 조종석 내 효과적인 의사소통, 의사결정,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항공 운송을 담당하는 UN 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기존 규정을 검토하고 피로토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조종사를 훈련하는 데 시나리오 기반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